인간적으로 완전히 망가졌던 어느 한 택시기사, 가슴속에 빛나는 꿈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아는 데까지 그 부분을 여러분과 쉐어할 겁니다. 택시 운전 뭐가 힘들까요? 제가 많은 직업을 경험해 봤지만 힘들지 않은 직업 없어요. 장점만 있는 직업도 없고. 택시 운전 뭐가 힘들까요? 졸립니다. 졸리기도 하죠. 그 다음에요, 밥 못 먹는 거예요? 왜 당신만 야간 시간, 심야 시간에 신호 지켜? 뒷좌석에 앉은 여성분 하이힐 벗어갖고 머리 찢기도 하고요. 왜 그리고 남성 성인들 타시면은 맨날 목적지 여쭤보면은 맨날 우리 집 그럽니까? 특히나 금요일 날 밤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요, 막걸리 드시고 파전 드시고 이거 내용물 차 안에서 확인해 주시는 분, 어떤 분은요, 네, 전에 드신 게 또 파전이잖아요. 꼭꼭 씹어서 드시지. 몇 번 토하시고 거기 또 주무세요. 거기 또 빼고 얼굴 문지르고 이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럼 눈썹에 팔을 걸쳐갖고 일어나시는 분, 이런 분도 계시죠. 어떤 분은요, 이번엔 술도 안 드신 것 같아요. 술도 안 드신 것 같아요. 멀쩡히 딱 타셔가지고 어디 갑시다 하고 조용히 눈 감으세요 하고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안심이다 하고 이제 가는데요, 갑자기 확 하고요, 똑같이 저를 괴물로 착각해갖고 목을 졸린 손님이 있어요. 술은 안 드셨지만 마약 하시고 약물 하시고 향정신성 의약품 드시고 저를 괴물로 착각해갖고. 제 강연 도중에는 정확히 깜짝 놀라는 케이스가 14번 있는데 지금 한 번 지나갔습니다. 한 번. 이제 두 번째는 살짝 손을 들겠습니다. 그러면은 간 떨어지지 않게 간을 꼭 이렇게 감싸 주세요. 자, 이런 손님. 또 이제 고혜성 씨 같은, 네, 우리 고 대표 같은 분이 타세요. 멋진 분 아닙니까? 양복 딱 입으시고, 기사님, 네, 뭐 일하기 힘드시죠? 예. 자, 요즘에 남성 직장인들, 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럼 몇 마디 받아주면요, 굉장히 기분 좋아하세요. 택시라는 밀폐된 공간, 고해성사 하시는 분도 계세요. 고해성사. 네. 그래서 고해성씨. 고해성사입니다. 그럼 몇 마디 받아주면은 소주 한잔 하시자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제가 거절하죠. 죄송합니다. 나중에 나중에 제가 운이라 하면. 그러면은 태도가 덜 변해요. 기사님 했던 분이 눈을 개슴츠레 뜨고 목소리가 변해요. 언니, 나 마음에 안 들어? 나 기분 나빠져 내려줘. 말만 그렇게 할까요? 왜 더듬어요 저를? 근데 사실 외모적으로는 이 고혜성 대표님하고 사실 비슷한 분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정장을 입습니다. 일단 정장을 입어요. 자, 일하다 보면 저런 분 이런 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주로 야간에 운전합니다. 대도시 서울에서 운전하는데 많아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택시 운전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 택시 운전 많이 힘들다 그래요. 제가 수치적으로 살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택시. 대한민국의 택시는 너무나 많아요. 25만 5천 대의 택시가 있고 30만 명에 육박하는 택시 기사님이 있는 거예요. 왜 많느냐? 외국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죠. 개인 택시가 65%고요. 회사 택시는 35%. 오히려 회사 택시가 좋습니다. 미국 뉴욕은 700명당 시민 700명당 택시한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140명당 택시한대. 수도 서울에 2만 대만 있어도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현재 7만 3천 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택시 기본 요금은요, 대도시 셀러리맨들이 먹는 점심값과 매치가 돼요. 7, 8천 원. 근데 그럴 수 없죠. 택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택시 시장은 3개월 내 이직률이 무려 80%. 3개월 이내에 80%가 그만두세요. 자, 야간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택시는 안 하려고 그러세요. 왜냐? 택시는 대리운전보다 힘들고 수입이 적기 때문에요. 혹자는 그럽니다. 택시는 남자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직업이라고
그마저도 해내지 못하면 노숙으로 빠진다고?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자, 택시운전이요. 네.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택시운전. 갖고 있는 게 운전면허라서 마지못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직업. 그럼 상황은 더 힘들어집니다.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근데 생각을 살짝만 바꿔보면 됩니다. 택시 핸들 10cm만 돌리면 소중한 인명을 손상시킬 수 있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 맞습니까? 네. 택시 문화가 바뀌면 대한민국 국적 브랜드, 대한민국 이미지 올라갑니다. 인천국제공항 서비스 랭킹 8년 연속 1위? 바로 나와서 타는 게 택시예요. 택시는 외국에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 많이 오죠. 그 내수 진작되죠. 한국 상품 많이 팔리죠. 저는 전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택시 산업이라고 믿습니다. 저 말입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택시 운전 초창기 이런 생각 하면은 몸에 닭살. 그건 이론일 뿐이지 현실은 힘든데 이 투쟁 과정이 한 4년 걸린 것 같아요. 4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루에도 12번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4년이 지난 시점 드디어 저한테는 하나의 신념이 생겼어요. 맞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신이 하는 직업을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 그건 선택은 자유예요. 루비콘 강을 또 건너는 거예요.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자신의 직업을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뭐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꿈이 저한테 다가와요. 택시 기사라는 직업이 벌떡 일어납니다. 내 직업을 그렇게 멋지게 여겨줘서 고마워.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게. 그것이 꿈과 그 꿈에 이르는 길을 환히 밝혀줍니다. 따라올래? 저는 따라갈 습관이에요. 저는 한 번도 꿈을 꾸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내 직업을 사랑하고 내 직업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때 그 업이라는 것이 저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자, 꿈이 생기면요 달라져요. 사람이. 택시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대기 딱 걸리면은 아우 짜증나 이거 왜 너무 이렇게 신호가 자꾸 걸려. 그런데 꿈이 생기는 순간 태도가 바뀌는 게 신호대기 할 때 그렇게 하기 싫었던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영어 단어 일본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택시가 이제 제 공부방이 됐습니다. 차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싶으면 자격증, 그런 기타 면허증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그동안 취득한 자격 면허증이 45가지가 돼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중퇴자였잖아요. 40대 초중반 이후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택시도 하나의 독립된 사업 경영체다. 연간 목표, 월간 목표, 주간 목표 있거든요. 어떤 코스를 선택해서 어떻게 고정 고객을 확보해 갖고 내 목표를 맞출 것인가? 어떻게 내 차를 마케팅할 것인가? 어떻게 내 차를 골라 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원 아시잖아요. 야간 대학원. 일주일에 이틀 나가면은 석사 학위 줍니다. 그래서 전공은 서비스 경영인데요. 제가 택시 운전하면서 대학과 대학원 졸업한 것도 아마 유일한 케이스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거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자격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19년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자격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자, 꿈이 만들어지면 두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요. 나는 뭐 때문에 그 꿈 힘들어. 나는 뭐 때문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뭘까요? 그렇죠. 나 시간 없어. 나 돈 없어. 나한테도 시간하고 돈 주면 나 그거 할 수 있어. 시간과 돈은요 계속 핑계거리예요. 자, 시간은 짬짬이 틈을 내갖고 제가 화장실 갈 때, 운전할 때, 신호대기 할 때 그때 공부를 했고요. 돈은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죠. 아껴야죠. 제 차는 18년간 죄송합니다. 욕 아니에요. 18회 동안 제 차는 스틱이었어요. 거꾸로 스틱이요.
오토로 운전하면 편하지요. 얼마나 편하겠시요. 근데 스틱으로 운전하면 더 힘들어요. 할 수 없죠. 스틱으로 운전하면 매월 25만 원 세이브가 되니까. 그 돈이 자기 개발비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 딱 돼갖고 이제 자신의 직업을 알아가는 겁니다. 다는 몰라요. 제가 19년 택시 운전했지만 아직도 공부해야 될 게 많거든요. 자, 알아갈 시점에 이제 드디어 모든 직업인의 욕심. 내가 하고 있는 분야의 세계 최고는 어떤 수준이냐. 그리고 나하고 그 갭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 갭을 제가 뛰어넘으면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 1인자. 그래서 국내에 알아봤더니 없어요. 어떤 자격증은 뭐 국제 자격증도 있습니다. 자, 해외에서 알아보니까 같은 택시 업종에 일본의 엔케 택시하고 런던 블랙캡 칭찬이 자자해요. 좋다. 일본 엔케 택시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네, 저희들은 교육으로 성공했습니다. 그 교육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점적인 교육인가요? 신입사원 연수 교육이래요. 그 교육 한번 받아봅시다. 한번 편지를 보내죠. 어디다 보내느냐? 일본 엔케 택시요. 자, 안녕하세요. 한국의 택시기사인데요. 저한테는 이런 꿈이 있어요. 기사에 교육 좀 한번 받아봅시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쓰레기통에. 제가 갈 수 없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국적이 일본인에 하나여야 돼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입사 합격해야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꼭 받고 싶은데 아이디어. 국내 대통령, 서울시장, 주한일본대사 각 기업체 회장 70여 분한테 제 서열을 보내요. 추천장을 써주세요. 그 추천장을 통해 갖고 일본 엔케 택시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근데 딱 두 분 연락 주셨어요. 제 추천장 폼도 보내드렸는데 거기다 사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것을 복사해 갖고 일본 엔케 택시 보내봅니다. 그래도 연락 없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직접 현해 터널을 건너서 일본 엔케 택시 본사가 있는 교토역 앞에서 거적을 깔고 1인 시하면서 혀를 깨물고라도 이 교육을 성취시키자. 자, 현해 터널 직접 건너갔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직접 건너가지를 못했어요. 네. 처음에는. 네. 100번 편지 보내고 현해 터널 건너려고 마음 먹었는데 저한테 행운이 찾아옵니다. 간절히 바라면은 행운이 찾아와요. 이분이 MK그룹의 부회장님이세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강연을 한대요. 신문 보고 기다렸죠. 복도에서. 아침에 가서 기다렸는데 안 와요. 오후 2시 정도 됐나? 저기 나타났어요. 부회장님, 저 편지 보낸 택시기사인데요. 그냥 지나가요. 부회장님 부르니까 걸음을 딱 멈춰요. 아휴, 지겨워 죽겠어. 지겨워. 자네가 편지 보낸 세월이 몇 년이야? 3년 반 아니야? 3년 반. 자네가 준 편지 읽어봤네. 자네가 준 편지 읽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나? 한 번은 보고 싶었네. 자네 한 번. 내가 온다는 건 또 어떻게 알았나? 저기 신문기사 보고 알았는데요. 자네 성의가 놀라워. 자네 꼬라지, 참, 행색을 보니까 돈도 없을 것 같고 내가 새로운 제안 할게. 신입사원 연수교육은 안 되는 거 알지? 저기 우리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있는데 가장 긴 거 4박 5일. 항공료, 체제비, 교육비 다 내가 면제시켜 줄게. 됐나? 오게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부회장님, 감사하지만 제가 가고 싶은 것은 신입사원 연수교육이고 저는 제 돈 주고 가겠습니다. 사람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제대로 화나세요. 이분 제대로 화났습니다. 뭐요? 확! 이 꿈깨! 쏘고는 이놈의 영감님 두고 봐. 내가 일본 엔케 택시에 간다. 내 사석에서는 제가 존경합니다. 이분 일본 건너가셨어요. 골치 아프죠? 자꾸 편지질 해대니까. 뒷골 땡겨. 이성적으로 설명 안 되면은 기도로 한번 응답을 들어봐. 기도로. 대한민국에서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어떤 택시기사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한번 들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현해탄을 건너죠. 한 달 가까이 신입사원 연수교육이 진행되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최초로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유일하게 지금까지 그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첫날부터 후회했죠. 완전히 군대예요. 군대. 우와. 자,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요? 아침 7시 20분부터 교육이 진행돼요. 저녁까지. 그래서 이제 정규 국가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저희들은 퍼포먼스를 합니다.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은 저 일본인 좋아하지 않아요. 일본이라는 나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얘네들이 그 적극적인 교육 태도는 바람직해요. 얘네들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열정적이고 인사 하나 하는 것도요 500번 연속 인사를 해요. 소속 밝히죠. MK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500번 연속. 그것도 최대의 열정.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때 또 트리가 반드시 빠집니다. 이때 반드시. 그때 얼굴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얼굴을 가려주셔야 돼요. 일본어로는 MK 데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그때의 상황으로 들어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이 스피커 터져도 저 상관 안 하겠습니다. 그 대표는. 네. 한번 지났고요. 눈앞에서 지금 아제랭이가 왔다 갔다 해요. 500번 연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죽습니다. 죽어요. 제가 그랬죠. 교관님, 교관상.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자, 이러한 교육 저 좋아하지 않아요. 전 근대적이죠. 그런데 제 성격이 있어요. 어떤 것을 비난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일단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참여해본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평가한다. 일단 해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3일째 지나고 4일째 되는 날부터 제가 변해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긍정적이고 조금 더 도전적이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이래서 하는구나. 여러분들 저 도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일본 전산 이야기. 소형모터로 세계를 제패하는 일본 전산. 이 회사는 아무리 스펙이 높아도 뽑지 않습니다. 열정을 뽑아요. 열정 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 밥 빨리 먹는 사람. 마찬가지로 일본 엔케택시도 교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 과정을 좀 거치죠. 여기는 이론과 지식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어요. 무의식과 몸에 대한 교육.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명상하실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시죠? 호흡. 그 다음에 저희들 산에 갑니다. 산에요. 처음에는 야 경치도 멋있어. 그러다 깔딱고기 나타납니다. 그때는 호흡이 집중해요. 다른 생각 안 나요. 인사를 500번 하는 이유 200번, 300번 할 때는 모르는데 300번 뛰어넘으면 몰아지경. 즉 몸에 대한 무의식에 대한 교육입니다. 자, 이 교육 다 끝났어요. 다 끝나니까 이분이 다시 부르시죠. 정태성 씨 교육 잘 받았나? 네. 자, 그럼 교육받은 대로 운전할 때는 양복을 입고 밖에서 예약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선을 예측해서 공수 자세로 기다린 다음에 안내해 주면서 문 열어주고 닫아둘 수 있겠나? 헐. 하요 부회장님, 그거는 일본 문화에 정착된 거고요. 한국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이게 굉장히 좀 쑥스럽고 좀 그런 건데. 근데 제가 성격이 있어요. 저는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행동주의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러닝 셔츠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운전하고 싶어요. 편하니까. 근데 교육 받은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껄껄 웃어요. 자네가 교육받은 대로 그렇게 할 경우 자네의 주변부터 자네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거리로 삼을 거네. 그 세월을 10년간 견딜 수 있겠나? 10년이 지나면 이제 자네를 따라하거나 자네를 인정할 거네. 그것이 제1교포로서 일본 땅에 와서
택시로 성공한 MK택시의 역사이고 성공의 원인이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택시 운전할 때 양복을 입습니다. 자, 양복 입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것이 대단한 용기를 필요했습니다. 대단한 용기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직업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용기와 10년이란 세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1번 MK택시. 제가 수석은 했어요. 제가 잘해서 수석이요? 아니에요. 교토시내 지리 시험 보는데 100지로 내죠. 근데 교관이 채점하다가 아유, 네 성의가 놀라워. 너 빵점인데 그냥 100점 줄게요. 그래서 1등인 거지 사실은 꼴찌나 진배 없어요.